입. 어머. 29번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했던 거는 20번에서 24번이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쉬운 지문이었다면 이제는 빈칸 추론도 들어가고 좀 고난이도 문제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다들 우리 학생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중학생들 보니까 약간 좀비처럼 이렇게 애들이 많이 다운돼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좀 잠 오는 친구들은 계속 이렇게 탁탁 때리면서 이렇게 허벅지 꼬집으면서 좀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부터 수업하는 이번 주 중에 수업하는 지문들은 어렵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문들이다. 준비됐나요? 형광펜 다 꺼내주시고. 약간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필기본 오른쪽에다가는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놨거든요. 나중에 보시면서 이해하시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단순화된 개념 모형의 유용성이랑 한계라고 적혀있지. 여기에서 모의고사에서 한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화시킨 모형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단순화시킨 모형의 예시는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우리 컴퓨터 안에 나오는 폴더라든지 뭐 휴지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별 붙일게요. 주제문 A conceptual model 개념 모형은 is an explanation 어떤 설명인데요. usually부터 simplified까지 괄호치겠습니다. highly 하게 되면 높게가 아니라 매우라는 뜻이에요. 매우 simplified 단순화된 설명인데요. of 뒤에 나와 있는 how부터 works까지 대괄호 칠게요. 어떤 것이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한 것을 우리는 개념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간단하게만 적고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개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어떤 것이 작동하는 방식,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개념 모형이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게,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다. 간단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이. 2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It doesn't have to be. 여기에서 have to가 원래는 must랑 뜻이 똑같다라고 배웠을 건데 don't have to, doesn't have to 하게 되면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 개념 모형은 뭐일 필요가 없냐면 complete. 완전할 필요가 없대. 단순하면 되는 거니까 and, or 세모 치시고요. 또는 뭐 할 필요도 없냐면 정확할 필요도 없대요. as long as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요거는 뜻 좀 적어놓읍시다. 조건의 접속사인데 해석하실 때는 뭐뭐 하는 한, 뭐뭐 하기만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it is useful, 유용하기만 하다면 막 정확할 필요도 없고 완전할 필요도 없대요. 다시 얘기하면 개념 모형을 사용해가지고 장점, 유용하다라고 하는 장점만 있다면 그것이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또는 뭐 하지 않아도 된다 했었지요? 완전성 이런 것들도 필요가 없다. 자, 세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볼 건데 이 문제가 어법상 틀린 것은 고르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helps 이 부분을 뭐 화이트나 아니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초록색깔 형광펜을 쳐서 서술형 형광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한번 형광펜 쳐놓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helps를 help로 바꿨다는 얘기는 동사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는 얘기인데 주어가 the files and folders and icons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뒤에서 괄호 쳐야 되는 부분은 you see 괄호 치시고 displayed부터 screen까지 한 번 더 괄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꾸며주는 절 먼저 한번 볼게요. You see, 당신이 보게 되는 목적어 자리 빠져있네요. 근데 어디에 표시된 displayed 하게 되면 표시된이라 해석할 거예요. On a computer screen, 컴퓨터 화면에서 당신이 보게 되는 그런 파일이라든지 폴더라든지 아니면 아이콘들 이런 것들은 help, 오형식 동사 달아놓으시고요. people, 목적어, create, 목적격 보호입니다. 사람들이 뭐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거냐면
create the conceptual model, 어떤 개념 모형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래요. of 동그라미 치시고요. documents가 1번. or 세모 치시고 of 동그라미 여기도 2번. 그럼 해석을 할 때는 of 명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1번의 개념 모형을 만드는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 어쩌고의 개념 모형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어쩌고의 개념 모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좀 어려운 이름을 쓴 게 아니라 폴더, 파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쓰는 이런 이름들을 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될 거냐면 첫 번째 document, 어떤 문서라든지 폴더 이런 것들이 컴퓨터 안에 있을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 모형을 좀 쉽게 구상할 수 있게끔 머릿속으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줄 거고요. 또는 on the screen, 그 화면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 화면도 될 수 있겠지만 핸드폰에도 화면이 있을 거잖아. 이런 것들의 어플, 그냥 이거 둘 다 어플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어플, 앱 같은 것들의 개념 모형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서 보게 되는 뭐 폴더라든지 파일이라든지 또는 아이콘들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했더니 얘가 어떤 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문서라든지 폴더라든지 또는 두 번째로 나왔던 거는 어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 모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더 쉽게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In fact, 사실은 there are no folders inside the computer. 실제로 컴퓨터 안에 뒤져본다고 해도 폴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네 무슨 L자 파일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폴더가 실제로 컴퓨터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폴더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없어, 폴더는. 하지만 those are, 그런 애들이요. effective conceptualizations, 아주 효과적인 개념화입니다. 효과적이요. 걔네들을 쓰게 되면 designed부터 문장 끝까지 한번 가로치시고요. designed to make them easier to use. 근데 걔네들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봤더니 to use, 사용하기에 make 오형식 동사고요. them이 목적어, easier이 목적격. 그런 폴더들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에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효과적인 개념화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폴더나 파일이나 아이콘들보다 선생님이 예를 들고 싶은 거는 휴지통이거든요. 컴퓨터에 보면 휴지통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잖아. 거기 안에다가 우리가 넣는다고 얘가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얘는 일단은 휴지통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뭔가 다시 꺼내고 싶으면 복구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영구 삭제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휴지통이라 부르는데 실제로 컴퓨터 안에 휴지통이 있어요? 없어요? 휴지통은 없어. 우리가 진짜 뭐 이렇게 쓰레기 버린 것처럼 휴지통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휴지통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임시로 버리는 공간 이런 이름을 써도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름을 휴지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붙여가지고 사용하더라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황색깔 형광펜으로 confusion 주황색 형광펜 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파란 색깔 형광펜 한번 쳐놓을게요. 그리고 전체 문장은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는 딱 읽어봤을 때 개념 모형은 쓰니까 우리가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좋네? 라는 얘기가 쭉쭉쭉 나오고 있었는데 요 문장부터 잘 보세요. Sometimes, 하지만 때때로는요. These depictions, 이러한 묘사 버리는 공간을 우리는 휴지통이라 부를 거야. 뭔가 파일 같은 거 넣어놓는 데를 우리는 문서 폴더라고 부를 거야. 라든지 이런 묘사들은 can add to the confusion. 요게 뜻이 뭐냐면요. 혼란이라는 뜻이요. 혼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문장을 기점으로 위에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로 이어진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나왔을 때 주의해 주셔야 되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however 먼저 적어볼게요. however, 그러나 이러한 개념에다가 우리가 묘사를 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어요. 혹시 안 보이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when 동그라미 치시고요. 컴마까지 슬래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when은 접속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는 you are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고 읽어주셔야 돼요. 당신이 이메일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웹사이트에 방문을 할 때 the material, 그 자료는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는 appears to be 어떤 것처럼 보입니다. appear to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뭐처럼 보일 거예요? on the device, 그 장치, 내 핸드폰에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컴퓨터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래. for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서 for는 접속사로 쓰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 별표 쳐놓으세요.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이유를 나타내. 그래서 왜냐하면 이라고 해석해야 되겠네. 왜 우리 핸드폰에 있는 것 같고 왜 우리 컴퓨터에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that에다가 뜻 적어 놓으세요. 그 장치.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장치가 is where 어떤 곳이기 때문인데 it에다가 또 동그라미 치고 적어 놓을게요. 여기서 it은 the material, 그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치가 바로 그 자료가 is displayed, 보여지고 and used,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핸드폰에 이메일으로 보냈던 뭔가가 있네? 아, 그러면 이 핸드폰 안에 이 자료가 있나 보다 했는데 거기서 뭐 로그아웃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이메일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혼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착각을 한대요. 어떤 착각을 할 거냐면 아, 내 기기 안에 내가 보고 있는 이 기기 속에 어떤 자료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내 핸드폰 안에 이메일으로 봤던 그 자료들이 남아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ut, 하지만 하면서 무슨 얘기할 거냐? 우리 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기기에 있는 게 아니라요. In fact, 사실은요.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the actual material, 그 진짜 자료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is in the cloud. 클라우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료 같은 거 저장하는 공간을 얘기하지. 실제로는 기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속에 있는 거야. 메일함 속에 있는 거지. 우리 그 핸드폰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located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시고요. located on some distant machine.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다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라고? 멀리 있는 클라우드 속에 있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은 기기 속에 이런 그 정보들이 없는데도 있다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8번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 문장에 중간에 나와 있는 where, as 세모 한번 쳐놓겠습니다. 앞부분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The conceptual model, 이런 개념 모형은요, is one coherent image. 하나의 coherent 뜻 적어 놓으세요. 일관된.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입니다. whereas 하게 되면 반면에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It may actually 뒤에 나와 있는 consist of 빨간 색깔 형광펜 요 단어는 자동사로 구성하다라는 뜻인데 구성되다라고도 해석이 돼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개념 모형은 딱 하나의 이미지인데 그 개념 모형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미지지만 부분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치부터는 중요해요. 분사구문이긴 분사구문인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의미상 주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불러요. 각각이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each located, 그 각각의 부분들이 located on different machines,
서로 다른 기계에 위치되어 있는 거예요. that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시고요. That could be almost everywhere in the world.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서로 다른 기계에 위치된 채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빨간 색깔 형광펜으로 여기다가도 한번 형광펜을 쳐놓으시고 지금 형광펜 친 이유는 뭐라고? 여기에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각각이 위치된 거니까 수동태로 뭐 is located 이런 식으로 써야지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is located처럼 동사 형태로 바꿔놓는 거 안 됩니다. 그냥 PP 형태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맨 마지막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선생님 지워버렸는데 쓰레기통, 휴지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휴지통이라고만 적혀있지 뭔가 더 많은 설명들을 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맨 마지막 문장에서 하는 거예요. 개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예요. 하나, 그 다음에 일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개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입니다. 근데 개념 모형이라고 하는 거를 구성하고 있는 걸 봤더니 걔는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었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대요. 서로 다른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만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오해 발생. 됐나요? 요까지 다 적으셨으면 간단하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볼 건데 화면 잘 안 보이시면 필기본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른쪽에 적어놓은 거는 뭐에 필기본 선생님 안 나와줬나요 혹시? 이거 안 나와줬나요? 이쪽 분단만 나와줬나요? 쏘리. 뭐? 이거 안 받으신 분? 욕심쟁이였다. 이거 좀 나눠주세요. 너무 욕심쟁이였는데. 혹시 남는 거 있으신 분? 개수가 맞아야 되네. 또 욕심쟁이. 나눠줬어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폴더라고 하는 거를 개념 모형 중에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다가 파일을 넣는다든지 꺼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컴퓨터 안에는 뭐가 없어요. 폴더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 그냥 우리가 폴더라고 부를 뿐이지 실제로 폴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데이터가 코드로 저장되어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걸 왜 폴더라고 부를까요? 그거는 그냥 너네가 이해하기 쉽고 쉽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지도도 마찬가지겠죠. 지도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지나다닐 때 막 꾸불꾸불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지도 안에서의 길은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깔끔하게 그냥 단순하게 모형화 시켜놓은 거잖아. 개념 모형으로. 그런 것들도 알고 보면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복잡함들을 좀 지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부분에서도 뭐가 생길 수 있다. 장점도 있겠지만 오해도 생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었습니다. 뒷장 넘겨서 3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내용이 훨씬 쉬울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헬스장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 천국의 계단 이런 것도 많이 할 거고 헬스장에서 뭐라고 하죠? 러닝머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유산소를 많이 해야지 뭐 심폐모시기가 좋아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개발도상국, 약간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너 학교까지 뭐 집까지 어떻게 가니 하면은 걸어 다녀요. 왜? 교통수단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뭔가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걷기 때문에 막
걷고 막 계속 걸어야 되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걷기를 마이너스로 보는 건데 북미랑 서유럽 이런 데들 다 잘 사는 나라잖아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걷기를 오히려 야 걷기를 해야지 건강해지지 차 고만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반대더라. 첫 번째 문장 별표 쳐놓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principle이라는 단어가 주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principle 밑에다가 적어놓은 요거는 이제 원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꿔줄 수 없습니다. in부터 word까지 가로칠게요. 여기에 developing 적혀있는 ing 동그라미 개발을 계속 ing 하고 있는 나라니까 개발도상국 좀 못 사는 나라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개발도상국 좀 못 사는 나라에서의 주요한 교통순환은 막 인도에 막 그 지하철 타는 거 본 적 있니? 막 지네들끼리 막 낑겨가 무슨 바퀴벌레 막 뭐 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Even in large cities 그런 개발도상국에서는 아무리 대도시여도 여전히 어떤 거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더라? Still walking. 걷는 것을 대부분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더라. Because of 동그라미 치시고요. 뒤에는 명사만 나올 거예요. 왜냐면 constraint,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이야. 뭔가가 안 되기 때문이야. on부터 resources까지 가로치시고요. needed부터 문장 끝까지 한 번 더 가로.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냐면 resources, 어떤 자원이 부족한데 어떤 자원? needed to, 뭐뭐 하는데 필요한 자원인데요. 사실 뭐 그 버스 체계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체계라든지 이런 transit systems, 운송 체계를 광범위하게 이까지 막 다 뻗어가게끔 이렇게 운영을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걷는 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좀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했어요. 여기에서는 교통수단이 차 타고 다니니 뭐 아니면은 뭐 타고 다니니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주로 걷기더라. 워킹. 근데 그 걷는 이유가 건강 챙기려고요.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이유는 교통체계를 만들 만한 수립할 만한 뭐가 없더라? 자원이 부족해서. 2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people 뒤에 나와 있는 cover에다가 1번 동그리 n을 세모 치시고요. 익스펜드에다가 2번 동그리 달아놓고 익스펜드에다가 주황색 형광펜. 이거 토요일, 일요일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줬었는데 익스펜드 E 들어가 있으면은 소비하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 번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사람들은 여기선 커버리 덮다가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커버 친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동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장거리를 이동합니다. 뭘로? 매일매일 on foot, 발로니까 도보로 걸어서 이런 뜻이에요. 장거리를 항상 걸어야만 한데 그리고 요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소비하다라고 해석한다 했어요. 소비합니다. human energy, 인간의 에너지를 소비를 할 건데 that부터 문장 끝까지 한번 가로치세요. 그리고 보라색깔 형광펜으로 they can hardly spare 에다가 보라색 형광펜. 이제 이거 혼자서 공부할 때 좀 헷갈릴 만한 부분인데 spare이 원래 뜻이 뭐냐면요. 내어주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부정어인 hardly, 거의 않다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어? 거의 내어줄 수 없는 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는 적어놓으세요. 내어줄 수 있다는 얘기는 나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너한테 좀 줄게 이런 뜻인데 거의 내어줄 수 없는 정도니까 적어놓을게요. 감당이 불가능한, 감당하기 어려운 또는 뭐 아껴야 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내가 내줄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소중하고 아껴야 되는 그런 인간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적어볼게. 위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매일 이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은 장거리를 걸어야 되고요. 걸으면서 항상 이게 건강이 좋아지는 거면 참 좋겠지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를 해버립니다. 소모라고 적을게요. 그냥 소모해버립니다. 좀 안 좋은 의미겠죠? 여기서는 힘을 다 빼버린다. 진이 빠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3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Walking under those conditions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walking이 주어이기 때문에 is 단수 취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걷는 것이 unavoidable, 요거는 주황 색깔 형광펜. 쉬운 단어인데요. 얘는 avoid가 피하다, of을 피할 수 있는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근데 조금 어려운 단어로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단어예요. 그래서 적어 놓겠습니다. inevitable. 들어본 친구들도 많을 건데 이게 뜻이 뭐냐면 얘는 불가피한이에요. 똑같은 뜻이야.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피할 수가 없는 겨.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윤정 선생님의 숙제는 불가피하다. 해야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못 사는 나라의 학생들 아니고 못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조건에서 맨날 장거리를 걸어야 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burden, 부담입니다. 매번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야. 너무 하기 싫은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that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칠게요. 그런 부담스러운 걷기는 that consumes, 소모하게 될 건데 productive capability, 생산적인 능력을 소모하게 될 거래요. 다시 얘기하면 너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너네는 동네에 사는데 좀 부산에서 먼 데가 어딨지? 여기서? 뭐 서면까지 맨날 걸어서 가래. 여러분들도 서면에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학교에 가자마자 기진맥진해지. 진짜 힘들어 하면서 막 2시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뭔가 교통수단이 걷기밖에 없는데 걷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를 해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생산적일 수가 없는 거야. 막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얘기야. 생산적인 부분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이미 기진맥진해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됐나요? 4번 문장 별표 쳐주시고요. 이 문장에서 지금 누구 나오고 있는 거? 잘 사는 나라 갑자기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파란 색깔 형광펜. 문장 삽입 형광펜이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3번에 나와 있는 쓰임을 없애주실 거예요. 뭐 틀린 거. 왜 틀렸는지도 한번 같이 볼게요. However 세모 치시고요. 하지만 in North America and the Western Europe, 북미랑 서유럽 지역에서는 the attitude and policies, 태도라든지 policy, 정책입니다. 태도나 정책이 are just the opposite. opposite이라고 하는 거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서는 걷기라고 하는 거를 걷기 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 못 버티겠는데? 했는데 완전 정반대로 북미랑 서유럽 지역, 좀 잘 사는 지역에서는 반대의 뭘 가지고 있더라? 태도. 반대의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 자마예? 그 반대가 뭔지 한번 볼까요? Walking is efficient, helpful, and natural. 걷기는 좋은 거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반대 태도 정책 땡땡 해가지고 걷기는 플러스야. 플러스에 간단하게 적어놓을까요? 건강하고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연스러운 거다. 안 보이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좋은 것들을 해야 되겠수? 안 해야 되겠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5번 문장에 We should do more of it.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해야 해요. 이 나라에서는. 그럼 여기에서 얘기 나와 있는 is은 무엇? walking을 의미합니다. 걷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almost everybody agrees.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에 동의합니다. and 세모 칠게요. And some of the current trends should be reversed. 여기에 있는 current trends에다가 보라색깔 형광펜 칠 건데 여기서 현재 유행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주고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어려울 수 있거든요. 현재 유행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면까지 가야 되는데 지하철 다 끊겼어. 그럼 걸어가실 거예요? 택시 타실 거예요? 택시 타겠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현재 유행은 북미나 서유럽에서 걷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차를 이용을 많이 하는 이런 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걷는 거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습관이 있다면 이런 유행이 있는 것 자체를 should be reversed. 완전 반대로 뒤집어야 돼. 걷기는 좋은 거니까.
자, 그 다음 6번 문장에서 otherwise 보라색, 나머지 초록색깔 서술형 형광펜. otherwise 보라색, 나머지 초록색. 한번 볼게요. Ironically, 역설적이게도 among부터 밑에 있는 homes까지 가로치세요. among 하게 되면 among us 들어보셨죠? 뭐뭐 중에라는 뜻이거든. 근데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인 것 중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스장이라든지 헬스클럽은 근데 사실 그건데 우리끼리만 말하는 콩글리시인데 이렇게 적어놓은 건 뭐 그런 거 시험 안 나옵니다. 어쨌든 헬스장이나 아니면은 집에서 쓰는 운동기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운동기구인 누구래요? are treadmills. 러닝머신입니다. 트레드밀은 러닝머신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잘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주어 자리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야. 맞죠? 잘 보니까 어몽 해가지고 전치사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명사 나오고 뒤에서는 주어 동사 어순이 아니라 동사 주어 어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도치 구문이고 서술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장이죠? 그럼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해석하시면 된다? 그냥 나는 강조 안 하고 그냥 해석할래 하면은 러닝머신이 뭐뭐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운동기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러닝머신이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근데 that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세요. 러닝머신은 사실 엄청난 기구가 아니거든. 그냥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걷는 거밖에 할 수 없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 러닝머신을 설명하는 부분 잘 보세요. 이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that simulate, simulation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뭔가를 모방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방하는데 walking, 걷기를 모방합니다. which, 근데 그 걷기라고 하는 것은요 could be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be accomplished, 그냥 달성될 수 있겠죠. 어디에서? with a transport purpose on the street, 도로에서 그냥 걸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교통 목적으로도 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otherwise가 무슨 말이냐면 걷기를 모방하고 있는 러닝머신이 아니라면, 러닝머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적으세요. 지금 5번 문장에서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플러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걷기를 더 많이 해야 돼. 그리고 현재의 뭐를 유행이라고 하는 걷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바꿔야 돼.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 있었던 건 뭐냐면요. 우리 그 헬스장이나 집에서 운동기구 중에 가장 인기 많은 거. 최고 인기. 이것이 바로 러닝머신이더라. 근데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거 대단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걷기라고 하는 것을 모방하고 있는데 사실은 걷기를 모방하고 있는 이것은 위에서 생각해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뭘로 사용하고 있더라? 교통을 거리에서 할 수도 있는 아주 간단한 이런 것을 모방하고 있는 그런 기계더라. 완전 좀 모순되는 거죠. 요 나라에서는 걷기를 안 하고 싶어, 걷기 했더니 우리 막 진이 다 빠져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 나라에선 잘 살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유행이 있어서 막 차 타고 다니는 이런 유행이 있다 보니 그래서 걷기를 오히려 하라고 부추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3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1번 내용은 뭐냐면요. 좀 정리를 잘 해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어떤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좀 이해가 잘 됐는데 옷장 딱 열어봤을 때 여자들이 이런 것들 많잖아요. 옷장 딱 열어봤는데 옷은 겁나 많아. 근데 오늘 입을 게 없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약간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장난감이 너무 많으면 약간 결정장애 오는 거야. 뭘 가지고 놀아야 되지? 하는 것처럼 선택장애라고 적혀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놀이공간을 잘 정리를 해놔야지 애들이 이거를 오늘 가지고 놀아야지 하면서 망설임 없이 선택하고 좀 풍부한 상상력을 느낄 수 있다. 첫 번째 문장 별표 치겠습니다.
just like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밑에 줄에 나와 있는 컴마까지 슬래시. just like how other rooms in부터 home까지 가로치세요. in your home 당신의 집에 있는 다른 방들이 can cause 유발할 수 있는데 anxiety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언제 불안감이 유발되겠어? when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field는 pp예요. 그래서 when they are이 생략되어 있는데 they는 뭐 얘기하는 거? 방들 얘기하는 거예요. 방이 뭘로 채워져 있을 때 too much stuff 너무 물건이 많을 때 뭔가 불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the same is true for kids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방에 뭐가 많이 차 있으면 안 좋다는 얘기야. 그 다음 2번 문장에서요. 빈에다가 빨간 색깔 형광펜 쳐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초록 색깔 저수령 형광펜 한번 쳐놓을게요. 지금 빈에다가 빨간 색깔 형광펜 친 이유는 딱 한 개예요. 현재 완료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have, has, pp가 떠오르지. 근데 여기에서 지금처럼 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have, 빈, pp에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가 없어져도 have 뒤에 pp 있으니까 pp는 수동이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빈이 있어야지만 수동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가보겠습니다. if 동그라미 밑에 줄에 두 줄 내려가셔서 birth 뒤에다가 슬래시. if the play space houses 여기선 동사로 쓰였네. 보관하다라는 뜻이에요. 놀이 공간이 보관하고 있다면 근데 뭘 보관하고 있다면 엄청 많은 걸 보관하고 있다면 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that has ever been purchased for them since birth 태어난 이후로 엄마가 뭐 어렸을 때는 어떤 장난감 점점 크면서 또 다른 장난감 이런 것들을 태어나면서 계속해서 사줄 거잖아.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have been purchased니까 구매되어진 모든 장난감을 1살 때부터 쓰던 거 전부 다 그냥 안 버리고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they may not be able to 여기서 they는 누구? 애기들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들은 뭔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뭘 하지 못할 수도 있대? express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their feelings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but 하지만 they can feel overwhelmed. 여기 나와 있는 overwhelmed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느끼셨던 선생님 숙제 이따만큼 줬을 때 느끼는 기분 뭐였어요? 버겁다. 압도당한이라는 뜻이야. 압도당한. 이거 어떡하지? 이 장난감들 다 어떡하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by so much stuff 아주 많은 물건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데? 약간 이런 느낌. 뭘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야.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집에 어떤 방 안에다가 물건을 너무 많이 넣어놓으면 그것이 불안감, 마이너스한 감정을 유발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놀이공간에 아이들 입장에서도 놀이공간에 장난감이 너무 많으면 도대체 뭘 가지고 놀아야 되지? 하면서 아이들은 무엇을 느낄 거다? 마이너스한 감정. 압도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압도당한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약간 버거워, 허거덩 이런 느낌입니다. 좀 지울게요. 3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this 뒤에 나와 있는 remind A of B 나와 있으니까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B 자리에 보니까 명사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명사절이 나와 있어요. how부터 문장 끝까지 이렇게 대괄호 쳐놓으세요. 이 상황 딱 보니까 어떤 예시가 떠오르네. 이거를 좀 말을 어렵게 한 거야. 우리에게 뭔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런 뜻인데 그냥 우리한테 이런 예시가 딱 떠오르네요. 첫 번째 볼게요. How women look in their closets. fact부터 close까지 가로치시고요. and 세모치겠습니다. think가 look이랑 같이 연결되는 동사 두 개. 여자가 fact 하게 되면 뭔가로 가득 채워진 field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뭘로 가득 채워져 있대? full of clothes. 옷으로 가득 채워진 이 옷장을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대? I have nothing to wear. 입을 게 없네. 못 고르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거나 똑같이 하나 비유를 하자면 여자가 본인 옷장에 옷이 엄청 많이 채워져 있는데 이 옷을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아, 입을 옷이 없네? 못 고르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더라. 요것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문제 풀었을 때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리비전이 요게 정답이었거든요. 이게 뜻이 뭐냐면 revise, 수정하다에서 나온 명사 형태예요. 여기다 보라색깔 형광펜을 좀 치실 건데 수정하면은 너네한테는 바로 와닿지는 않잖아. 수정이 뭔가를 고치는 거다 보니까 방에 이렇게 많은 거를 수정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 쓰잘데기 없는 거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오른쪽에 땡겨와가지고 적어볼게요. 방에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는 것을 뭐 하는 것? 정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버릴 거는 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잘 차곡차곡 모아두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helps everyone see. 여기서 C가 목적격 보어 1번. and 제목 치시고요. use가 목적격 보어 2번.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C랑 use의 목적어 자리에 대괄호 이렇게 두 개를 쳐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쯤에는 관계대명사, 뭐 접속사 이런 거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what 둘 다 빨간 색깔 형광펜도 쳐놓을게요. 둘 다 선행사 없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what입니다. 그럼 가볼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대. 정리 딱 하니까 아,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구나.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못 봤는데 보이는구나. 그럼 두 번째 they have나 they own이나 똑같아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대요. 이제 뭔가 딱 정리가 되니까 그럼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책은 뭐냐면 간단해요.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해라. 수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장점이 뭐라고?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보는 것,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도와주게 될 겁니다. 다 적었나요? 5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when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에 두 줄 내려가셔서 input까지 바로 여기 슬래시 끊어 놓을게요. when there's too much to see 괄호 치시고 too much to부터 over까지 괄호 치시고 and 세모 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표현들이 전부 다 too much, too much, too much 나와 있으니까 너무 뭐가 많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볼 게 너무 많고 두 번째 step over 하게 되면은 넘어야 된다. 어떤 단계를 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넘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input, 입력이 많을 때는 뭔가 들어오는 게 많다면 have a hard time, ing 나와 있어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뭘 선택해야 되지?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too much, 너무 많은 것들이 어떤 아이들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많은 것 중에 뭐가 중요한 거지? 뭐를 내가 해야 되지? 하면서 선택을 내리는 걸 못하게 됩니다. 선택 어려움. 됐나요? 자, 6번이랑 7번에다가는 별표 쳐놓고 주제문 표시 한번 해놓을게요. 주제문입니다. 가볼게요. Streamlining a play space. 여기 나와 있는 streamline 이 뜻이 뭐냐면 밑에 뜻으로 나와 있었어요. 간소화하다. 그래서 간소화하는 건데 놀이 공간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 위에서 얘기했던 정리하는 거, 수정하는 거, 간소화하는 거 다 똑같은 단어예요. 간소화시키는 것은 is so important.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You want 오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Your kids 목적어 to feel 목적격 보어가 되겠네. 너는 아이들이 뭐 하기를 바라지? inspired 좀 영감도 받고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뭐 이런 모양도 만들어 볼까 하면서 영감도 받길 바랄 거고 and imaginative는 여기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선생님이 이 필기본에는 안 적어 놨는데 imaginary 요거는 상상의 가상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갑자기 현실이 아니라 상상으로 바뀌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좀 상상력이 풍부한 좀 창의적이게 바뀌는 걸 원하겠죠. not 동그라미 치시고요. 뭐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overcome 여기서는 pp로 쓰였어요. 압도당하기보다는 원래는 극복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좀 overcome이니까 아이 입장에서 압도되는 것.
with indecision. 여기에서 decision이 결정이니까 indecision 결정하지 못하는 거 우리 쉽게 얘기하면 결정장애고요. 조금 안 와닿는 표현으로는 망설임 요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방을, 놀이 공간을 간소화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놀이 공간을 간소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X 이렇게 적을게요. 간소화시키지 않는다면 결정장애로 압도당할 것이고, 간소화를 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영감도 받고 그 다음에 상상력도 풍부해질 거고. 됐나요? 32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잠 오는 친구도 어떡하지? 이거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약간 이 방법을 많이 썼었는데 그냥 내가 이 정도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친구한테 한번 가르쳐 보시면은 진짜 그게 있거든요. 선생님도 항상 너네한테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다 보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계속 파다 보면은 선생님이 이걸 마스터를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누군가한테 이게 왜 맞았고 왜 틀렸고를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다 보면 마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지문 익숙하지 이거 들어봤지 하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 하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거랑 숙달이랑 다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진정한 숙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한번 가르치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된다.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Students, 뒤에 나와 있는 mistake A with B. A를 B로 착각하더라. familiarity가 익숙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에 그 나왔던 지문 중에 뭐 입맛 바뀐다면 입맛 바뀐다. 익숙해. 나 그거 알고 있나 봐 했는데 결국에 문제 나오면 틀리는 게 왜 그렇다고?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겠죠. 진정하게 숙달하는 거는 마스터한다. 그냥 한국어로 생각 안 해도 돼요. 마스터한다. 그냥 다 완벽하게 알고 있다. 라는 거랑 두 개를 착각을 한대요. creating부터는 분사구문 뭔가를 만들게 되면서 뭘 만들겠어? 다 모르는데 공부 이제 그만하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거니까 illusion of competence 능력에 대해서 illusion 착각을 하게 된대요. 나는 이 정도면 다 알고 있지 해놓고 성적 받아고 허걱한다는 얘기요. where부터 밑에 줄에 knowledge까지 가로치겠습니다. 그리고 주황색깔 형광펜으로 genuine knowledge 그 다음에 struggle 주황색 형광펜. 지금 32번에는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지문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 착각하는 능력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은 recognizing information, 그냥 정보를 내가 읽는 거야. 이런 정보구나. 인식하는 것이 뭐처럼 느껴지냐면 진짜로 내가 알고 있는 것, 진정한 지식처럼 느껴지는 걸 얘기를 한대요.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내가 무슨 지문 얘기했었지? 아까 전에 무슨 지문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맞아. 입맛 얘기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합니다. 입맛이 바뀌는 것이 뭐 때문이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신경 가소성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라는 얘기를 할 거고 struggle이라는 단어를 고군분투하다라는 단어 뜻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건데 그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냥 어려워한다.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쉽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when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동사랑 그 다음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y are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5형식 동사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요청을 받았을 때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뭐라고 요청받았을 때 recall. 야 그거 지문 다시 한번 회상해봐봐. 다시 상기시켜봐봐. 그리고 그것을 apply it 적용시켜봐봐. independently에다가 독립적으로라고 적어놓을 건데 독립적으로라는 뜻이 뭐냐면 니 혼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헷갈릴 것 같으면 적어놓으세요.
니 혼자서 한번 해봐봐. 니 혼자 한번 설명해봐봐.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내가 이 지문에 익숙하니까 내가 숙달한 거겠구나.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겠구나. 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혼동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만들게 될 거라고? 결국에는 능력에 대한 착각을 만들게 될 거고요. 나는 이만큼의 능력치가 있겠지라고 과대평가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인즉슨 정보를 인식하는 거를 뭐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진정한 지식이라고 여긴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but 적어 놓으시고요. 얘네들이 혼자 네가 한번 뭐 해봐라 상기시키고 적용시켜봐라 라고 요청을 받는다면 그걸 잘 못하더라 라는 표현을 어려움을 겪더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혹시 요 중에 추운 친구 없지요? 에어컨 잠깐만 좀 킬게요. 다 적었나요? 2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This cognitive bias strengthened부터 methods까지 걸어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cognitive가 인지적인 bias, 편향이에요. 인지적 편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뭔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오류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trengthened, 강화되어지는데 내가 계속해서 뭔가 토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오해를 안 하겠죠. 근데 선생님이 뭔가 이거 기억나?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너는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패시브가 바로 그 뜻이에요. 수동적인이라는 뜻이야. 요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액티브예요. 지가 직접 하는 능동적인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수동적인 공부 방법에 의해서 이런 인지적인 편향은 계속해서 강화될 건데 이것은 leads learners to overestimate.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표현이죠. 본인 스스로가 능력을 좀 더 과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주황색깔 형광펜으로 overestimate. 주황색 형광펜 뜻은 과대평가하다라는 뜻이야. 본인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될 겁니다. Their understanding,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요. 다시 얘기하면 이 문제점들은 수동적인 학습 방식일 때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을 건데 여기서 강화라는 단어를 또 플러스로 받아들이면 안 돼. 마이너스예요. 이 인지적 편향이 강화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강화가 되게 되면 학생들은 본인의 능력을 뭐 하게 될 거다? 과대평가. 나는 이 정도보다 더 잘해. 나는 더 많이 알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 과대평가하게 된다. 쓸 자리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의 형광펜 먼저 좀 적읍시다요. Counters, revealing. 여기도 그냥 같이 쳐놓을게요. Introduces, 주황주황주황. 나머지 요 3번 문장은 3번 문장 맞죠? 파란 색깔 형광펜. 문장 삽입이랑 어휘추론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주제 문장이에요. 가보겠습니다. Teaching materials, even informally or imaginatively. 요거 일단 빼고 볼게요. Actively counters, 대응하다라는 뜻이요. 싸운다. 뭐랑 싸워? Disillusion, 이러한 착각이랑 싸울 거래요. 지금 주어 자리 보면 teaching materials를 해석을 이렇게 하면 틀렸어요. 이거 S반 선생님이랑 어법 수업할 때 가르쳐 줬었는데 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복수 취급이 될 수도 있고 단수 취급이 될 수도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얘가 주어의 핵일 수도 있고 얘가 주어의 핵일 수도 있어. 얘가 주어의 핵이면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자료를 가르치는 것, 동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고 또는 가르치고 있는 자료들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가르치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착각을 안 해요 라는 얘기니까 동명사가 주어의 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counters, S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달아놓겠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이 도움이 돼요.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게 가르치는 게 선생님처럼 지금 막 칠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informally, 비공식적으로 그냥 친구한테 옆에 앉혀놓고 같이 가르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는 그냥 상상으로 친구 앞에 있다 생각하고 중얼중얼 가르쳐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이런 착각을 대응시킨다는 얘기는 이런 착각을 좀 없애줄 거예요. by ing 동글동글 and 세모 치시고 또 동글이 뭐 함으로써 이렇게 착각을 좀 줄여줄 수 있냐면 deprocessing, 뭔가 혼자서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심층적으로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active 아까 전에 passive 반대말이라 했어요. 능동적인, 적극적인 recall, 회상을 해야 되겠지. 내가 계속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야. 친구한테 가르쳐줘야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구조화된 organization, 조직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구조화된 조직화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거를 선생님 구조화라고 하잖아.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내가 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딱 깨닫는다는 얘기야. 또 revealing, 뭔가를 드러낸대요. 참고로 드러낸다의 반대말은 conceal, 가리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드러낼 건데 무엇을 드러낼 거다? 나 지금 지식에 gap, 빈틈이 있구나. 나 지금 모르는 게 있구나를 드러낼 거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건 뭐였냐면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알겠지? 좀 가르치게 되면은 이게 뭐 공식적일 필요도 없고 어쨌든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는 줄여줄 수 있을 건데 착각을 줄인다는 얘기는 플러스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심층적으로 처리하고 능동적으로 뭐하고 회상하고 또는 뭐 구조화 요 정도로만 적을게요. 구조화를 하는 것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고 두 번째는 지식에 있어서 빈틈이 있으면 내가 모르는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그래서 내가 모르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It introduces powerful methods. like부터 문장 끝까지 다 가로칠 거예요. like부터 others까지 가로. 자, 요거 나중에 공부하실 때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like, 뭐뭐 같은이라는 표현이랑 같이 나와 있지. 다 쓰잘데기 없어요, 사실. 그냥 뭐냐면 이런 가르치는 거에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서치에서 이런 느낌인 거야. 거기에 뭐가 있대요, 그냥. 뭐 imaginary, 우리 아까 전에 imaginative도 나왔었잖아. 그건 뜻이 뭐였지? 상상력이 풍부한 아주 좀 창의적인이라는 뜻이었는데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가상의 친구 가르치기. 내 옆에 동수가 한 명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동수야 이렇게 하면서. 또는 친구를 실제로 스터디 그룹에서 가르쳐주는 거. 또는 employee, 여기서는 그 고용하다가 아니라 사용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사용하는 건데 뭐를? 파인만 기법.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근데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파인만 기법 데리고 왔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보세요. 몰라도 돼. 어쨌든 파인만 기법 사용하는 거. And writing explanations for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설명해 주듯이 글을 써보는 것. 이런 것들도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무슨 방법인지 몰라도 됩니다. 친구 가르쳐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제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adopting the teacher mindset. 요까지가 주어가 되겠네. 선생님의 mindset, 사고방식을 adopt, 채택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되는 것, 선생님이 되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부분 노란 색깔 형광펜으로 요렇게 형광펜 한번 치시고 and 뒤에 나와 있는 ensuring부터 문장 끝까지 노랑노랑. 다시 가볼게요. 선생님처럼 나는 누군가를 가르쳐 볼래 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transform A into B 나와 있는 거예요. A를 B로 바꿀 수 있다.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 한 번만 해봐봐. 가르치는 건 좋은 거였어? 나쁜 거였어? 좋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뭐를 뭘로 바꿔야 되겠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게 당연히 정답이 돼야 되겠죠. 빈칸이 여기 나온다고 해도. 자, 지금 마이너스 자리에 뭐 나와 있습니까? surface.
표면적인, 우리 그 문제 풀다 보면 이 단어가 나온 걸 본 적 있으실 거예요. superficial 뜻은 표면적인, 뭐 겉핥기식의 피상적인 이런 뜻입니다. superficial 여기다가 다시 적어드릴게요. superficial 깊지 않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표면적인 친숙함, 좀 아는 것 같은데, 맛 선호도 변하는 거, 알 것 같은데 하는 것을 real master, 진짜로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바꿔줄 수 있다. 어떤 마음을 가지면 내가 선생님이야, 내가 다 가르쳐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분사구문 1번, and 세모 치시고요. 분사구문 2번. 그 다음에 and 세모 치시고 ensuring 분사구문 3번이에요. 1번, 2번, 3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가볼게요. gaps in knowledge. 요게 1번이랑 2번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 내가 모르는 부분, 빈틈을 exposing, 노출시키고 딱 보여주면서 그 빈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르쳐줘야 되니까 채울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solid, 뜻 적어 놓으세요. 견고한. 견고하다는 얘기는 내 지식이 땅땅해지는 거야.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야. 아주 단단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해도를 ensuring, 보장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맨 마지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사고방식. 이거 이꼴 뭐라고 생각하라고?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거예요. 마이너스가 뭐였지? 우리 왼쪽에 나와 있었던 게 어디가 있나? 그 겉핥기식의 겉의 익숙함을, 겉으로만 익숙한 것을 진짜 속다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내가 지식에 있어서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빈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빈틈을 노출시키고 나 이 부분이 빈틈이야. 그리고 그것을 채우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이해들로 보장을 해주겠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에 했던 지문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건데 아마 첫 번째 했던 지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보셨을 때 29번 한번 공부해보시고, 사실 어법 문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29번 문제는 내용을 풀으라고 나온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혼자 공부해보시고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 하시거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양 많이 안 넣어놨으니까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적게 넣어놨거든요. 최대한 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시간 안에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테스트 1개씩만 꼭 들고 가세요, 여러분.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짐 챙겨가지고 갑시다. 숙제 검사하러 갑시다. 고생했어요.